자, 이번에는요,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수학에 대한 머리가 좀 트일 수 있는지 수학에 관련된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400초 수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 접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집중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한 아이가 집중력이 안 좋으면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400초 안에 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알려준다. 네. 이거 방송이 나가면 저희 홈페이지, 수다 홈페이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사실 그 집중력이 좀 산만하잖아요, 개그맨들이요. 갖고 좀 산만해가지고 예전에 그 집중력을 높이려고 그 매직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때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눈이 몰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림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오. 이런 걸로 늘렸는데 근데 눈이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집중력하고 진짜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행했었어요, 저 때는. 아니, 근데 유행해서 한번 했는데도 별로 네. 효과를 못 본 거잖아요. 그때 눈이 많이 작아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방법 쓰지 마시고 우리 제대로 된 방법, 우리 소장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400초 안에 우리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집중력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고 집중력이 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그래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집중력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선택한 거를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는 만화책을 볼 때는 TV를 볼 때는 2시간이고 집중을 하는데 왜 수학 문제 풀 때는 집중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집중하는 거는 집중력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 지금부터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연산을 해야겠다. 내가 선택한 거를 집중한 걸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루한 거를 집중하는 걸 집중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산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의 집중 시간을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학년은 한 1, 20분, 2학년은 한 2, 30분 정도가 평균 집중력이기 때문에 1학년한테 1시간 이상 집중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좋다는 것은 일단 해야지라고 하면 즉시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해야지 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아이는 해야지 아이고 딴 생각하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문제를 푸는 아이들 있거든요. 집중력이 안 좋은 거고요. 또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즉 선택한 것을 집중하고 빨리 할 수 있고 오래 하는 것을 집중력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집중력이 안 좋은 애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냉장고가 생각나는 거고요. 수업 듣다가 바깥에 있는 새소리가 들리고요. 하나에 집중할 때 딴 거는 막혀야 되거든요. 눈을 보고 있을 때는 귀가 막혀야 되고 뭔가 듣고 있을 때는 딴 게 안 보여야 되는데 감각이 열려 있어서 하나를 보면서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즉 동시에 선택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걸 뜻하는데요. 이러면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둘 다 집중력이 안 좋았으면 이제 아이가 집중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 외할머니나 친할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나 초등학교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집중했냐? 아, 네 아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아, 제가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유전이라고 그러면 과거나 지금이나 집중력 안 좋은 아이들이 비슷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 과거보다 지금 집중력이 안 좋은 애가 몇 배가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을 보통 5에서 8%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15% 심지어는 20% 이상도 한 교실에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유전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연구해 본 결과 그 컴퓨터 게임이나 자극적인 TV 시청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강한 자극에 노출된 아이들은 약한 자극이 오면 집중을 못하는 거죠. 공부는 그 컴퓨터 게임이나 그 TV 시청처럼 강한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그걸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또한 패스트푸드가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동기가 저하돼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이들이 일찍 많이 잤거든요. 근데 늦은 잠,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낮에 집중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잠만 충분히 재워도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적인 요소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해 주면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그 공부 환경이 단순하고 깔끔할수록 집중력은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조도도 밝게 해주고 책상도 깨끗하게 치워주면 공부하다가 딴 것들이 참 많이 안 보여서 아이들이 학습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그 공부를 가르쳐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집중력이 한 20분이다라고 하면 20분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을 공부한다고 하면 2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가 멍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부산해서 딴짓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 시점에 바로 공부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과일을 먹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기지개를 한번 피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단위로 이 아이의 집중력 단위가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15분이면 15분 단위로 잘라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확인이 들어가면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도 집중력이 좋은 아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줄 때는 늦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다만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즉시 보상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잘 보면 뭘 해줄게 이런 경우가 별 의미가 없고요.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사탕 하나를 주든 엄마가 기뻐하든 즉각 보상을 해주는 게 이런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그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를 숙제를 내주거나 지시를 할 때 그거를 금방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안 좋은 아이는 가서 양파 좀 사오너라 하고서 2,000원을 줬는데요. 가다가 도너츠를 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동성이 강해서 내가 이 돈을 갖고 온 이유를 모르고 그 빵을 보고서 아 저거 먹고 싶다 바로 사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뜻을 저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왜 나온지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는 나한테 거역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잘 안 되는 아이니까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집중력이 뭔지 알았고 왜 그렇게 생긴지 원인도 알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집중력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최소한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는 일 없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눈도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강의 딱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그 집중하는 네.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집중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쑥 들으면서 이제 등교 때 봤던 여학생 얼굴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학생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높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집중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저는 이 수학 프로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프로 하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관심 없었던 이 수학 얘기를 네.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집중력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늘었어요. 네. 선생님, 저희 집중력과 관련돼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일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공부만 많이 하면 집중력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 보고에 따르면 운동이 집중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 보고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운동을 좀 열심히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이가 먹으면 얘가 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몸은 나아지겠죠. 안 따라주는데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자꾸 누르거든요. 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극단적인 집중력 장애는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부는 너무 많이 시키면서 운동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시키지 않다 보니까 집중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동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사실 어릴 때는 집중력이 좀 더 짧기도 한데다가 이렇게 집중력이 막 떨어진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예, 굉장히 많죠. 계속 친구를 찌른다던가 그쵸. 장난을 건다던가 갑자기 재미없다. 싫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네.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읽기 싫다. 하면서 막 자기 감정을 되게 크게 외치면서 야. 그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첫 번째는 가장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반에 많으면 모듬 활동이라든가 역할놀이처럼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전에 약속을 하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만 이렇게 살짝 표시하면 갔다 오면 걔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그 횟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예전엔 13번 일어났는데 오늘은 9번밖에 안 일어났더라고. 대단하더라. 왜냐면 이제 아이가 약간 승부욕이 붙어갖고 꾹 참고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길러주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다행이다. 그런 상황에 참 직면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만약에 공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단기 좀 목표를 잡아라.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목표,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시간엔 뭘 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를 네네. 제시를 하고 스스로에게 부과를 하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하면 조금씩 그렇게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집중력이 안 좋았는데 우리 민성원 선생님이 강의를 진작 들었으면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요. 개그도 또 집중해서 하면 또 빨리 성공하잖아요. 400초 만에. 너무 아쉬워요. 지금부터 개선돼도 70대의 집중력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40대, 50대, 60대 뭐 인생 길게 보십시오. 왜 이렇게 슬프죠? 70대까지 지금 70대 승부를 내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집중력 개발해서.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70대 되면 어떻겠어요, 모습이. 자, 오늘도 400초 수학도 함께 하시면서 또 스타학 함께 해보셨는데요. 400초 수학을 통해서 나 이런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